정진석 비대위원장이 8일 날 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또 내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했는데 바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네. 이제 선을 넘었다. 예. 이렇게 선긋기를 딱 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지금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성상납이라든가 그런 징계의 대상으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렇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이재명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본인도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 당원들 오늘은 입당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당원을 왜 폐가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거기 김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가 저쪽에 노원구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대구에 내려가서 TK의 적자가 나다 하면서 뭐 이 선대들이 칠곡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불천이 그 제사에도 참석을 하면서 대구 사람들한테 죽비를 들어달라.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에 대해서 죽비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대구에서 제기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학산에서 803으로? 예. 저기 우선 앞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말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지금까지 가처분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너무 강경해요. 법적인 다툼이라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정치인의 그 어떤 영역을 떠난 듯한, 오히려 저 생각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본인이 어떤 지금 압박감 아니면 어떤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거. 예. 아니 자기가 살아날 구멍이 있고 이러면요. 국민의힘 안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지를 남겨놓거든요. 예.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루비콘강을 초기까지 갔다가도 뒤로.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가처분을 마구 날리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강경하게 예. 온갖 가처분을 다 날릴 수 있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리 뭐 이준석 대표한테 할 말 아니지만 단발마의 비명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뭐 이런 말 청명해 주거나 뭐 내주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간식해 주거나. 네, 그거 말대로 어차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내 어떤 그 역할은 이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자기가 딱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하고 의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여지를 남겨놓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언사들 양두구육부터 쭉 보고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기는 입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네. TK. TK. 예. 근데 과거에 자민련이 대구에서 TK에서 아주 그냥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과반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민련이 끈 거는요, JP에 대해서는 있죠. 대구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아직도 느끼고 있어요. 그거 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대구 사람 느낀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 DJ하고 분리되면서 예. JP에 대한 또 그러니까요. 동정심이 많이 동정심도 있었죠. 있고 JP가 딱 깨지면서. JP는 박정희의 사람이다.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대구에는 아직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일 대구에서 뭐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나오고 그다음 대구에서 많이 살았다 그러면은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사실 그 아버지 위에 그 고향이란 그 근처가 예. 외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그래도 대구에서 정신하고 친하다고 보는 사람이 유승민 전 네.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쪽으로 간다면은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과 동일시할 거예요 아마. 아까 김종필 전 총리를 박정희와 좀 아바타처럼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겠네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에서 지금 정치적 입지를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에서 그렇죠. 배신은 아니다 이게. 예. 우리하고 결이 다를 뿐이지. 예. 진보고 보수고. 예. 그런데 본래 그 집안 싸움도 있죠.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은 나중에 조정도 되고 타협되는데 친척끼리 끝나잖아요. 아는 사람 싸움. 철천지 원수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왜 대구에서 배신자 낙인이 찍혔냐면 결국 박정희의 아바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듣고 그걸 배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배신의 정치 한다 그러고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유승민 계열인데다가 걷다가 배신의 아이콘까지 지금 키워졌어요. 박근혜 쫓아낼 때 그 같이 바른정당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우리 동생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대구 사람들은 조금 그게 이준석 대표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아요. 예.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배신한 걸 대구 사람들이 이상한 의리 이상하다고는 안 할게요. 네. 의리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 유교적인 성향이죠. 네. 물론 그게 꼭 옳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대구에서 어떤 지금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한다가 이거는 진짜 미망이다. 헛된 꿈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다면은 저는 서울 영등포 쪽이나 구로 쪽에 나가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4분 5열 시켜가지고 질이 멸렬하게 하면 누구한테 도움 됩니까? 관악 가면 확실히 당선입니다. 관악. 아 거기로 그러나 거기보다도 지금 관악에서는 이해찬 이후로 그렇구나. 전부 민주당이 아주 그냥 100% 당선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정도로 민주당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TK 보수나 그런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좀 힘들다. 차라리 중도 진보 아니면 완전 진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희망이 있다. 그냥 민주당 들어가서 저 관악 같은 데 공천 받으면 되겠네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예. 자기 지역구인 노원에 뼈를 묻겠다 그랬는데 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수락산에나 한번 올라보고 팔공산을 어스렁거려야지 왜 팔공산 가서 서성이고 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혹시 유승민 이준석 해가지고 뭔가 영남권에서 나름대로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고 그런 따라갈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보고 차찬 속에 태풍이라고 그런 거 있는데 이건 태풍 정도도 아니고 예. 차찬 속에 그거 파리 한 마리 빠진 정도 그 정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 정치적인 한다면 결국 대구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유승민 의원에다가 이준석 전 대표를 이게 합쳐서 대구에서 한다. 예? 그러면 좋은 쪽에 시너지가 있고 나쁜 쪽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신의 아이콘 어쩌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자꾸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대구 방문하고 아까 죽비라고 그랬습니까? 네. 죽비로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때릴 것 같은데요. 대구 사람들이. 죽비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 근데 사실은 대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없죠. 본인도 알겠지만 수도권 같은 데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을 하면은 2024년 보나마나 아주 그냥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표 좀 뺏어가 버리면은 수도권이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립니다. 저는 그 국민님한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려워져 버린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 유승민 이쪽 연합회가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중도 그다음에 약간 중도 보수, 극보수는 아예 안 되고 그 표를 뺏어가면 이게 지금 수도권의 그 선거라는 게 전부 거의 박빙이잖아요. 아니 이번에 또 경기지사 그렇죠. 유승민이 나가가지고 아주 김은혜하고 거의 엎치락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지지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줬느냐 하면 유승민이가 1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쪽에 저 좌파 쪽에서 찍어서 그렇지만 여론조사니까 어쨌든 그런 표들에서 그렇죠. 뭐 1000표가 아니라 몇백 표로 갈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 경기지사 예. 그게 정상적으로 붙었으면 김은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았죠. 예. 근데 그게 그때 그 유승민인가요, 강용석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강용석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0만 표 가지 않나요? 예. 가져가 보니까 그게 차이는 그 승부는 몇만 표로 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넘어서잖아요. 강용석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표가 쳐버린 거예요. 갈라지니까. 그래 이준석이가 예.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신당 만들어 갖고 수도권에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건 이제 국민의힘에 망하자. 대해서 같이 망하자. 너도 망해라. 예. 내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놀부심보가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수도권에서 이준석 나온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나온다는 거는 결국 너도 나를 내쳤으니까 너도 한번 망해봐라. 피눈물 같이 네, 흘리자 같이, 그 얘기 네. 아닙니까?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전에도 지금 뭐 양두구에다 뭐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계속 일종의 그 조롱의 정치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가 보수의 아이콘 그런 쪽에서 지금은 완전히 그 스토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끝까지 스토커 쫓아다니면서 정치인으로 변질돼버린 거, 변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윤석열과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는 게 그게 스토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 중에 예. 외로운 늑대라는 게 있습니다. 론리 울프라고 이게 오히려 미국 이 테러를 제일 겁내는 나라 아닙니까? 예. 겁내는 게 아예 테러 조직이죠. 알카에다라든가 조직화된 데는 그게 위치도 파악되고 하는데 예. 론리 울프 외로운 늑대는 있죠. 예. 이거는 전혀 대비가 안 돼요. 이 누가 외로운 늑대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당을 만든다 이러면 대비가 되는 데 있죠. 예. 이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낭인이 돼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체면을 차릴 필요 없으면 자기가 당 대표를 그동안 하면서 얻었던 어떤 그 당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요. 지금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예. 며칠 전에 그 신동아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인터뷰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이런 얘기까지를 막 하고 다녀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인터뷰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이겠죠. 예. 술자리에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러고 다녔다. 술자리에서 그때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화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가출을 2번 했는데. 그리고 윤핵관이 예. 나를 들이받으면은 지지율이 내려갔고 음. 윤 대통령이 나하고 손잡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고 윤핵관의 그 호가에 의한 간신들 때문에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계속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신동아에서 그냥 짓이겨 놨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도 엊그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시박엔 견 있지 않습니까? 예, 개 사진에다 그걸 또 딱 해갖고 정진석을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그 방문 가지고 서로 뭐 개소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험한 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것도 지금 언론의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 당무에는 관심이 지금 써줄 신경이 없습니다.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다. 그걸 지금 직격한 비아냥거린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롱의 정치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조롱의 정치고 어떤 그 정치를 그래도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속 그 저희 노원 쪽에서 낙선하고 할 때 어떤 그냥 일개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를 몇 개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위도 어느 정도 격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도가 있어야 돼요. 정치의 금도. 아니 정치인들 사실 뭐
밤중에 그 술자리 이런 데서 온갖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누군들 그 입이 근질근질 하고 싶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란 건 금도가 있잖아요. 네.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어떤 정보 그리고 뒷이야기 네. 이런 걸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정치가 제대로 굴러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기가 몸담았던 대표까지 맡았던 정당 아닙니까? 여기에 당 구성원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적인 그리고 금도를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품격 그리고 정치의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안고 가는 거는 이건 앞으로 계속적인 그 불씨를 안고 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 교수님 잘 쓰시는 손절. 네. 손절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뭐 비대위원장도 5선 국회의원이고 정치에 진짜 뭐 한 5단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도 볼 때 당 대표가 지내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끝났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저도 방송 그 종편의 패널도 한두 번 같이 출연했습니다만은 뭐 그때야 뭐 평당원이고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이 참 독해질 수 있구나. 저는 정치를 안 해봤습니다만 정치는 독한 사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독한 사람이 하면은 아니 자기 목표를 집념 있게 쫓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남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뱉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모 당의 대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람은 정치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화해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그때 좀 잘못 생각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뱉는 말들은 나중에 이건 되돌리기가 조금 힘든 말들이에요. 그딴 거는 나는 정치를 제가 볼 때는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거울 속에 자화상을 들여다봐라. 질풍노도 혈기만 느껴져서야 되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좀 숨 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래도 여지를 좀 둔 거예요. 예. 이제 어차피 다시 뭐 당 대표로 복귀하는 일은 없고 네. 상당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으로서는 휴지기로 들어갈 수밖에. 자숙의 기간. 예, 그 기간을 자수구 기간으로 갖는다 한다면은 또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행태는 자숙보단도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또 이 새로운 비대위하고도 싸워가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탄압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부각시켜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 세를 확산해 가지고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당내에서 투쟁을 하든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닌가. 방향이 그렇게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숙보다는 투쟁으로. 그래 제가 볼 때 너 죽고 나 죽자란 말 있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저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좋아요. 그건 정치적인 행동이니까. 그렇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도 나중에 후위를 생각하면서 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지. 정치인인데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성상남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좀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된다. 그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나는 이런 일이 없지만 이런 일로 일국의 당 대표가 그때는 야당이죠. 당 대표가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좀 걱정을 끼쳐드린 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 나중에 내가 무혐의로 전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나의 기회를 달라 하면서 만일 사퇴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전혀 없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나중에 재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그것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가처분 있잖아. 당 그 윤리 결정 나왔을 때 있죠. 그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그건 공식적인 결정 아닙니까? 앞에 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젊은 혈기로서 못할 수 있는데 당 윤리 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비대위원 주호영 되고 할 때 그때도 기회가 됐어요. 사실 더 이상 되돌리기는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가처분 같은 거 안 내고 내가 억울하다 엄청나게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재기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몇 번의 사실 사람이 어떤 그 냉정을 잃으면요 판단력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준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묘혈을 판 것이다. 자충수를 두다가 자멸의 묘혈을 팠다. 이렇게 결론을 예.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봐야 합니다. 예. 아직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치인도 나보다 더 정치 오래 할 사람은 거의 없다. 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에 아주 능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뭐 무릎을 꿇을 수도 그럴 수 있으면서 있죠.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네.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또 손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진보 쪽은 있죠. 예. 그런 걸 잘하고 예. 또 살아나더라고. 왜냐하면 진보는 워낙 그 팬덤이 강하니까. 예. 근데 보수는 좀 그게 약한 게 아닌가. 다시 살아나는 게 참 힘들더라. 왜냐하면 보수에는 명망가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살아나는 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